그래서 오늘의 그림책은 이거예요. 일어나요, 로자. 자, 제가 가져왔어요. 볼까요? 일어나요, 로자. 니키 지오바니 글, 브라이언 콜리언 그림, 최순희 오늘. 이분이 지금 로자예요. 이 사람이 로자인데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버스. 버스에서 지금 내리는 것 같죠? 네. 로자 파크스는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던 어머니는 기운을 차리고 아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국내에서 인류 이발사로 손꼽히는 남편 레이먼드 파크스는 공군부대에서도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게다가 12월의 첫날은 언제나 특별한 법이지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백화점 수선일이 이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질 거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로자 파크스는 다른 재봉사들과 함께 산타를 돕는 요정들도 우리보단 덜 바쁠걸 하며 웃곤 했습니다. 엘리베마주 몽고메리의 여자들은 명절용 고급 드레스를 고쳐달라거나 교회 갈 때 입는 정장이나 블라우스를 조금만 손봐달라며 가져오곤 했습니다. 꽃 장식이나 벨벳 단을 달아 화사한 분위기가 나도록 말이지요. 젊은 여자나 나이든 여자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로자 파크스는 가장 솜씨가 좋은 재봉사였습니다. 바늘과 실은 그녀의 손 안에서 마치 날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동화 속 난쟁이 룸펠 슈틸치엔이 밀집으로 금실을 자아낼 때처럼요. 동료 재봉사들은 로자가 요술을 부린다며 놀라곤 했지요. 그러면 로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요술은 무슨, 그저 집중할 뿐이야. 어떤 날은 주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작업 진도가 유난히 빨랐습니다. 일찍 들어가 봐요, 로자. 어머니도 편찮으시다면서요. 어서 가서 돌봐드리도록 해요.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로자가 일을 다 마쳐야만 퇴근할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아직 12월의 첫날이니 무리할 필요는 없었지요. 로자는 고마웠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한 남편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미트로프를 해놓고 깜짝 놀래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 봐요. 로자는 손을 흔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스름을 받지 않도록 호주머니 속에 든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갔지요. 앞문 발에도 로자는 집에 가서 만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인과 흑인의 구역을 나누는 당시 잘못된 관습에 따라 버스에서 다시 내려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그곳이 흑인 전용 좌석이었으니까요. 흑인 전용 좌석은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인과 백인 누구나 앉아도 되는 공용 좌석은 3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통로 왼쪽에 2자리가 비어 있었고 통로 오른쪽에는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로자는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지미는 유색인권협회 청소년부 행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었지요. 두 사람이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지미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지미 아버지, 이 사람이 로자. 지미 아버지의 자리가 비좁지 않도록 로자는 핸드백과 바느질 가방을 자기 무릎 쪽에 바짝 붙어 놓았습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생각에 로자는 짐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버스가 몇 번 더 서고 비어있던 2자리에도 흑인이 앉았습니다. 로자는 보람차게 보낸 그날 하루와 남편에게 차려줄 맛있는 저녁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 자리 비키 잘했어! 버스기사의 고함 소리에 로자 파크스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대편의 2 남자가 일어서더니 붐비는 흑인 좌석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미의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군요. 난 일어날래요. 로자 파크스는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제임스 블레이크를 흘끗 쳐다보면서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순히 일어나쇼! 블레이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로자 파크스는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말투로 항의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군. 기사가 위협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로자 파크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몇몇 백인들이 큰 소리로 체포해요! 버스에서 끌어내요!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말성이 일어날 기미를 눈치채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기는 공동좌석이잖아. 저 부인도 앉을 권리가 있다고. 로자 파크스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로자 파크스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선 용감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해 전인 1954년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브라운 판결을 되뇌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로자 파크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백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친 것이었어요. 백인이 먼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에 지쳤고 그들과 다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에 지쳤으며 백인과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유색인 출입구와 유색인 발코니, 유색인 식수대, 유색인 전용 택시에도 모두 지쳤습니다. 먼저 도착하고도 나중 차례가 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인종 분리에 지쳤고 무엇보다 평등하지 않은 것에 지쳤습니다. 로자는 어머니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도 그녀가 강해지길 바라실 게 분명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미리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이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허리를 굽혀 아줌마 자리 좀 비키시지 하고 말했을 때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막강한 힘이 되어 그녀의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조앤 로빈스는 피글리 위글리 잡화점에 갔다가 로자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카로니와 치즈를 사러 들른 참이었지요. 저녁 식사로 불똥을 구울 때는 언제나 치즈 넣은 마카로니를 곁들이거든요. 그녀가 계산대에 줄을 섰을 때 지역 여성단체의 동료 회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뭐? 로자를? 조앤 로빈스는 놀라 소리쳤어요. 이어 은밀히 주위를 살피며 일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밤 10시에 모두 내 사무실에서 모이라고 연락해줘요. 조앤 로빈스는 유색인 전용 대학인 엘라베마 주립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지역 여성단체 신임 회장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 다음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남편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급히 대학으로 갔습니다. 모두 모였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25명의 회원들은 먼저 손을 잡고 자신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기를 바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허락 없이 엘리베마 주립대학의 등사기와 종이를 사용할 거였으니까요. 만약 대학에 모여있다가 들키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습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로자 파크스가 보여준 용기의 깃발 아래 모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몇 명씩 짝을 지어 나눴습니다. 등사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꼭꼭 눌러 써야 했거든요. 또 한 글자라도 잘못 썼다간 종이 한 장을 다 버려야 했으니까요. 모두 집중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포스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버스를 타지 맙시다. 버스 승차 거부하여 로자 파크스를 도와줍시다. 월요일에는 걸어 다닙시다. 몽고메리의 모든 유색인 주민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포스터를 읽던 사람들은 지난해 인종 분리가 불평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경험한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 내린 판결이니 흑인들에 대한 대접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얼마 후 미시시피주 머니에서 에메트 틸이라는 14살짜리 소년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0만 명도 넘는 추모객이 모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관뚜껑을 열어둔 채 선언했습니다. 저들이 내 아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소년의 살해범들이 풀려난 지 불과 몇 주일 지나지 않아 로자 파크스가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의 유색인권협회에 모든 교회가 단합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하여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킹 목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버스 승차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 정대함이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날까지 우리는 모두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걷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도 걷고 땡볕에서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걷고 늦은 밤에도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걷고 부활절에도 걸었습니다. 독립기념일에도 걷고 노동절에도 걸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몽고메리 시민들이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신발과 외투,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두 그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몽고메리 시민을 한데 뭉치게 산 정신력은 앞으로 다가올 투쟁의 세월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자 파크스가 체포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던 1956년 11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버스 안에서의 인종분리는 학교에서의 인종분리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종분리는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온 국민에게 미국 헌법에는 시민 등급을 나누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이는 로자 파크스가 싫습니다 라고 말한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결하고 위엄있고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로자는 잘못된 관습에 싫습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한 손을 모두 분위기 정하고 10분 동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으세요. 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왜 그때는 유색인 흑인 구역과 백인 구역이 나눠져 흑인 있어요? 차별과 남인 차별 중에 어떤 차별이 심할까와 왜 차- 싫다고 말할 때 어땠어? 여자가 싫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어땠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 차별이 많이 줄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차별에 대해서 또 막아야 된다는 여자가 생각이 벼락술을 좋아해. 난데 흑인이 미역국.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좀 종합해서 해볼까요? 총 질문. 그러면 흑인은 지금 다음에 질문이 흑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하는 걸까고 준원이는 언제부터 흑인을 근데 너네 알고 차별하냐고 있어? 버스에 하진이는 구역이 나오는데. 왜 유색인 구역이랑 백인 구역이가 왜 나눠져 애매하지 그래서 않아요? 어떻게 나는 공부가 같이 하려는 구역이 있다는 쪽 차별에 있는 시각이 그런 건 알았는데 난 질문 운동으로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진판 말고 흑인들이 나눠져 있고 공동으로 앉을 수 있는 것도 나눠져 있잖아. 아니 너는 어떠냐고 이런 질문. 아 그런데 진짜 보통 우리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흑인 같이 안 되려고 해도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자, 질문 쓰셔야 됩니다. 지금도 흑인들이 근데 나는 친해지는 거 재밌을까? 자, 질문 쓰세요. 질문 어떻게 쓸까? 왜 인종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앉으면 돼요. 그냥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애들이 그냥 이거 하지. 맞아요. 내가 어떡해. 그래서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맞아. 주연이가 그냥 인증착의를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까요. 이 질문 자체가 다 피부색 관련된 그래서 애들이 이 질문을 하재. 아니 본인도 안 돼요. 야, 반디가 아니 옆에 앉을 거 아니야? 반디가 누구야? 개머리. 여기 네 얘기해야 돼? 이걸 얘기할게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애기는 여기가 다르게 질문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요 얘기를 이제 요 얘기가 이 얘기 누구예요? 저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근데 애들이 왜 이런 질문을 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잖아. 애들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사람이 계획도 못 받는다고 이미 근데 책에 대한 질문도 한번 우리끼리 보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받았나요? 진짜 그런 사람 신기하잖아. 아니면 전학생이 오늘 그 모자도 그렇고 너무 사면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실습니다. 그말 얘기는 야 그거 하나 했는데 굉장히 잘 법이 바뀌고 막 그렇게 되잖아. 그게 이제 그가 마찬가지로 그 아닌데 두 번째 기시를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 하나씩은 이 생각이다. 편견으로 그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원래는 사소한 이게 점점 거꾸로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다. 완전 이렇게 딱 관련된 단어를 큰 단어를 다른 거야. 나는 들어도 진짜 애들 사소한 갑자기 그 어디 사방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사소한 행동을 되게 큰 근데 이거 사소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모르겠지만 왜 시작됐을까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제가요 저가를 처음에 왜 흑인 무역 여기 부자, 거지, 남자, 여자 차별을 얘들아 찍지 말고 좀그 이게 얘기를 하고 외모 결정하지. 제가 이거 사회적 그런데 사람도 있잖아요. 겉모습만 다르지 왜 그거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만 보고 아 얘 달라 해서 인종차별이 생겨도 가만 쓰자. 근데 이렇게 쓰면 편견과 다른과 잘못을 이걸 판단해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인종차별이 시작돼. 근데 주연이가 진짜 소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버스를 따로 탔을까? 왜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사라져야겠다. 보시고 얘기해요. 백인 남자들이 무서워. 체격이 되게 크잖아. 다양한 차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달라서 우리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얘기하는 뿐이잖아. 다양한 차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좋은 대우인지 모르겠어. 전용 구역을 만들어준다는 게 약간 애들이 저질문 되게 대우 특별 대우를 해주는 너 지금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려는 흥인이 있으면
차별이 왜 이렇게 내생길까? 저도 구역을 찾을 100일 왜 났다. 생길까? 맞네. 내가 한 달간 사람들한테 들은 말을 종합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 바이바이. 있을까는 조정권 제가 한 달간 사람들한테 들은 말을 종합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 이 사람들 살고 쓰는데 외계인들이 걔네 담비도 이렇게 있네요. 그런 데도 있고 사실 그런 거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잡아와서 노예로 쓰다 보니까 결론 같은 거 쓰면 돼. 이 엔드. 이름도 쓰세요 마지막에. 형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이 났던 거창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쓰세요. 예. 간단하게 아주 거창하게 안 썼어요. 이거 그 전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성하고 아 저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시. 네. 간단하게 한 조에서 한 명 정도씩만 오늘 이거 한번 하면서 느꼈던 점, 네, 한 명씩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조에서 한 명씩만. 이것도 안 돼. 제가 얘기해. 네, 하진이. 저는 오늘 차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는데, 차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 차별을 막을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남이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든 게 정말 애들이 좋은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승진이